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장마는 6월 하순이 아닌 7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지각 장마이긴 하지만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확률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남 당진의 40대 집배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과로사 가능성이 제기된 집배원만 올해 9명째입니다. 전국 우정노조는 이번 사망사고가 예견된 인재이자 타살이라며 인력 증언과 처우 개선을 위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에너지 발전과 판매 사업자 사이를 중개하는 전력거래소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3,000번째 회원으로 맞이했습니다. 전력거래소에는 최근 1년 사이에 1,000개의 회원사가 새로 가입했는데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서해안에서 서풍을 타고 해상 안개가 유입돼 안개가 짙겠지만 낮 동안 차차 사라지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높아 덥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중부와 경북 지방에 비가 오겠고 주말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되는 지각 장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마 기간 중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확률은 여전히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일본 남쪽 먼 남해상까지 길게 비구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마 전선입니다. 보통 때라면 제주도까지 올라왔어야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북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비가 예보돼 있지만 장맛비는 아니라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금요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내리는 것으로 찬 공기가 빠져나가는 일요일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년 장마 시작일은 제주도는 6월 19일에서 20일, 남부는 6월 23일, 중부는 6월 24일에서 25일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장마가 예년보다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며 장마 전선 북상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지구촌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는 엘니뇨 영향도 겹쳤습니다. 올여름 엘니뇨 영향으로 장마 전선을 밀어 올려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는 이달 말 장마 전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부는 7월은 되어야 본격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가 6월 하순이 아닌 7월에 시작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중부가 5차례, 남부는 4차례 기록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각장마라 해도 장마 기간 중 호우 확률은 여전히 높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으로 알려진 북극 영구 동토층이 예상보다 70년이나 빨리 녹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알래스카대 연구팀은 2003년에서 2016년 캐나다 북부 지역에 위치한 북극 영구 동토층 3군데에서 목격한 것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얼음이 녹는 곳에 물이 고여 생긴 연못이나 초목이 무성한 곳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북극 영구 동토층이 녹는 속도가 지난 1979년에서 2000년까지 평균 융해 속도보다 최대 2.4배 빠르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런 현상은 기후가 지난 5천년간의 어느 때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암시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우정노조가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40대 집배원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며 고된 일을 견뎌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로사 가능성이 제기된 집배원이 올해만 벌써 9명째입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49살 강모 씨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집을 찾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숨진 강 씨는 결혼한 아내와 떨어져 당진에 혼자 살며 집배원 일을 해왔습니다.
5년 전 당진 우체국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지난해 7월 정규직이 됐는데 하루 12시간 안팎으로 고된 일을 견뎌왔습니다. 유족은 출근 시간이라도 줄이려고 관사 대신 우체국 인근에 집을 얻었고 근무지 변경까지 고민해왔다고 말합니다. 피곤해, 힘들어. 집배원도 몇 명 안 되고 일이 너무나 많대요. 밤 8시 반, 9시인데 아직도 우체국이라는 거예요. 노조는 강 씨가 지병이 없었고 석 달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다며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물량이 많이 느는 반면에 인원은 부족하고 현재 저희 물량 대비 두적에는 현재 당진에 13명 정도가 부족 인력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로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집배원은 올해만 9명입니다. 정부의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우정노조는 이번 사망 사고가 예견된 인재이자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력 증원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직원들은 토요일 날 다 쉬고 저 집배원들만 토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이유가 많아서 경찰은 숨진 집배원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노조와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기 안산과 경남 김해, 진주 창원,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6곳이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인 강소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소특구는 연구소와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거점을 뜻하는 것으로 대전, 대덕 등 기존 연구개발특구와 달리 면적을 20제곱킬로미터 한도로 지정한 소규모 특구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6개 강소특구에서 2024년까지 1,500개 기업 유치와 18,000여 명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과학기술 일자리 혁신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이 자율적인 혁신성장 의지를 가지고 지역 주력 산업 고도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등 지역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혁신 기업의 제품 개발과 애로 해결, 투자 유치 등은 물론 연구소 기업 설립 등 기술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성원전 4호기가 정기검사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모두 85개 항목에 대해 월성 4호기를 검사한 결과 원자로 운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해 정상 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사용 후 해결료 습식 저장소 내부에 있는 방수 코팅막 일부와 경납 건물 내부 구조물에서 손상이 발견돼 보수를 마쳤으며 원자로 냉각제 펌프 전동기 중 하나에서도 불량이 확인돼 예비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8개 항목에 대해 후속 검사를 진행한 뒤 월성 4호기의 정기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표방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전략거래소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3,000번째 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인간 중심의 미래 스마트 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해남 구성지구입니다. 일조량이 많기로 이름난 이 일대에는 1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원에서 공급된 전력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100%로 구동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미래 스마트시티 개발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풍부한 일조량과 강한 바닷바람 등 천혜의 조건으로 전국 신재생에너지의 26.2%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이런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발전과 판매업자 사이를 중개하는 전력 거래소가 바빠졌습니다.
요즘에는 이처럼 주차장이나 공장 지붕에서도 태양광 설비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 생산에 문호가 열리고 국민 참여형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발전 사업자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풍력과 폐기물, 바이오,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데 신재생 계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력거래소가 2,000번째 회원을 확보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3,000번째 회원을 맞이했습니다. 소규모 중개시장과 같은 전력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을 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거래소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력 시장을 구현하고 에너지 전환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5G 자율주행차가 서울 도심을 달리는 행사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상암동에서 상암동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4대와 승용차 3대가 월드컵북로 1.1km 구간에 시민들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상암 문화광장에는 자율주행 버스와 승용차 각각 2대와 자율주행 택배 차량 등을 전시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할 기회도 마련됩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차와 교통인프라, 5G 통신이 연결돼 구현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는 미래 교통의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과 함께 새 산업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6.5m 크기의 무안경 3차원 디스플레이를 서울역에 설치하고 시연 행사를 벌였습니다. 3차원 디스플레이 기업 오버다임은 반도체 포토마스크 기술을 이용해 유리면에 정밀 시차 장벽 패턴을 새기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별도의 기기를 착용하지 않고도 3차원 입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서울역을 시작으로 대전역과 분산역 등에서도 3D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무안경 3D LED 디스플레이 설치를 통해 ICT 강국의 위상을 홍보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공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발업체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무안경 3D 디스플레이는 지금까지 65인치까지가 최대 사이즈입니다. 저희 254인치는 65인치 대비하면 면적으로는 한 16배 이상 큰 사이즈입니다. SK텔레콤이 5G 스마트폰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최고 50만 원대로 줄였습니다. SK텔레콤은 어제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와 LG전자 V50 신규 공시 지원금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갤럭시 S10 5G 지원금은 최고 63만 원에서 51만 4천 원으로 V50 신규 지원금은 최고 59만 8천 원에서 51만 4천 원으로 한 달 만에 낮아졌습니다. 5G 가입자가 최근 100만 명을 넘은 만큼 출혈 경쟁을 줄이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난 1분기에 전 세계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처음으로 출하량 1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SH 마켓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3,600만 대로 1년 전보다 10% 줄었습니다. 반면 LG 디스플레이의 출하량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한 600만 대로 점유율 16.8%를 기록해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34% 늘어난 4억 1,400만 달러로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듣는 뉴스는 아마 기상 예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 삶과 밀접한 날씨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40년째 예보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